일단 적어도 내년까지는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의 실적을 견인하는 것은 HBM 같은 어떤 주문형 메모리거든요. 내년 실적은 걱정이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SK그룹 자체의 어떤 근원적인 단계는 이에요. SK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추이가 얼마나 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적어도 내년까지는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SK하이닉스의 실적을 견인하는 것은 HBM 같은 어떤 주문형 메모리거든요. 자, 주문형 메모리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이제 범용 메모리 같은 경우는요, PC 같은 경우는 월 단위 계약이에요. 그러면 매달 가격이 바뀝니다. 변동성이 일어나죠. 공급이 많을 때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내다가 그 수요가 꺾이면요, 가격이 폭락하죠.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분기 단위로 내고를 합니다. 3개월마다 가격 변동이 일어나요. 근데 HBM 같은 경우는 연 단위 계약입니다. 연 단위로 주문한 물량대로 주문한 가격에 사가요. 가격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수율이 올라가면 그게 다 이익으로 잡힙니다. 이번에 3분기에 7조 300억 나왔잖아요. HBM 매출 비중이 D램에서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 정도 이익이 나왔고 D램 사업부 이익률이 50%가 넘어요. 그리고 전체 이익률은 40%를 넘고요. 그것만 봐도 지금 HBM이 얼마나 고마진 제품이냐. 그러면 지금 HBM 수율이 얼마나 나오냐? 70% 수준밖에 안 돼요. 70%가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마진율이 50% 나오거든요. 굉장히 그만큼 고부가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경쟁사, 특히 삼성전자가 요 다음 버전 HBM3에서 HBM3E도 지금 잘 못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HBM3E도 SK하이닉스 주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최태원 SK그룹 회장하고 젠슨왕이 만나서 젠슨왕이 HBM4 지금 HBM3 다음 버전도 6개월 먼저 달라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거는 이제 다른 경쟁사한테는 좀 소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 그러면 HBM4까지 SK하이닉스가 뭔가 메이드가 됐다 그러면 내년 실적은 걱정이 없는 거죠. HBM 시장 수요도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그냥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엔비디아의 그 AI 가속기 수요 자체가 공급 과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공급 과잉이 나오려면요, 수요가 뭔가 확 꺾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블랙웨어를 1년치를 완판했어요.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1년 동안 만들 걸 미리 다 팔았다 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루빈, 차세대 루빈까지 지금 수요가 많으니까 6개월 빨리 HBM4를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꺾인다는 건 이건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블랙웰 같은 경우는 용량이 점점 커지잖아요. 뭐 192GB에서 나중에 288GB 이렇게까지 계속 늘어나는 건데, 칩당 수요량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수요는 걱정이 없는 거고, 그럼 공급에서 갑자기 뭔가 확 늘어나야 되는데, 그럼 공급이 SK하이닉스를 대체할 때는 결국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마이크론은 기본적으로 HBM 캐파 자체가 별로 안 돼요. 캐파 자체가 이제 전체 마켓시어에서 한 10%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15% 정도라고 가정해도요. 그럼 삼성전자가 막 들어와서 막 해줘야 되는데, 삼성전자 지금 개발 상황을 보면 이게 뭔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죠. 지금 D램 자체에 뭔가 설계 결함이 있다라는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적층해서 만들었을 경우에도 이게 수율이 잘 나온다는 보장을 하기 힘든 거죠. 그러면 수요도 걱정 없고 공급단에서 늘어날 가능성도 없고, 이게 어떻게 공급 과잉이 된다라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죠. 지난 4일 코엑스에서 SK AI 서밋이 열렸습니다. 행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일단 SK그룹 주도로 국내 AI 쪽의 생태계를 꾸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소버린 AI 같은 경우는 네이버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었어요. 네이버가 어떻게 한국어 기반의 비영어권 기반의 LLM을 이제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만드는 그걸 많이 생각했는데, 그거를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주도해서 하겠다. 왜냐면 네이버가 지금 가지고 있는 H100 그 가속기 개수 자체가요, 지금 몇 천 장 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 다 끌어모아도 H100이 지금 2,000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은 웬만한 기업들은 다 15만 장씩은 기본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지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SK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하고 어쨌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스타트업 람다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AI 전용 클라우드를 이제 론칭을 해서 자, 이런 쪽을 이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테스트 베드, 네, 실증 단지 같은 것들을 이제 판교에다가 만들어서 거기서도 이제 막 그 다양한 이제 그런 것들을 돌려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국내 3대 NPU 회사가 있잖아요. 퓨리오사 AI, 뭐 리벨리온, 사피온이 있는데 리벨리온하고 사피온이 합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그 리벨리온의 칩, NPU 칩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또 이제 많은 그 SK 하이닉스의 HBM하고 좀 뭔가 해서 같이 많은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 이제 인프라 단에서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 단에서 서비스 단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이.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역대 최고지만 주가는 그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국내 시장 영향인 것 같고요. 사실 마이크론 너즈 전역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결국 SK하이닉스가 지금은 사업적으로 보면 펀더멘털이 제일 깔끔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주가가 못 가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저는 이제 트럼프의 이런 이제 악재들을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녹여낸 다음에는 적어도 대만의 TSMC하고 국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다시 충분히 주가가 상승 랠리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필요하죠. SK 하이닉스가 지금처럼 잘 나가게 된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그 사이에 어떤 그 기업 문화 자체가 굉장히 잘 세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많은 비교를 하잖아요. 삼성은 당장 돈 되는 거, 단기 성과 중심으로 막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우직하게 HBM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돈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밀어준 거고, 그거는 결국 의사결정의 문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고객이 뭘 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최대한 뭔가 맞춰주려고 하고, 뭔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고객하고 접점에 있는 직원이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 그 자기 회사의 개발이나 제조 쪽에다 던져주면 그런 것들이 잘 수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삼성은 완전히 그거하고 다르게 흘러간 거죠. IT의 신이영수 채널의 361화에서 HBM에 투자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여기서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뭐 일단 HBM 같은 경우는 지금 뭐 HBM3도 되게 중요한 아이템인데, HBM4부터는 사실 기술적인 변곡점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HBM4부터 사실상 진짜 메모리 파운드리화가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커머디티잖아요. 범용인데 이게 이제 주문형, 우리 그 A식처럼 바뀌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정말 본격화되는 게 HBM4인데, 일단 HBM4의 그 베이스 다이, 원래 시스템 반도체 하나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D램이라는 코어 다이를 까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베이스 다이가 굉장히 고도화됩니다. 여기 진짜 커스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메모리 컨트롤러 IC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캐시 메모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네트워크 메모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심지어 프로세스 기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인 메모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베이스 다이를 메모리 회사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근데 HBM4부터는 이제 파운드리에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SK하이닉스는 자기네 팹에서 만들다가 HBM3까지 만들다가 HBM4부터는 이제 TSMC의 5나노 핀팹 공정을 쓰기로 했고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거, 삼성이 원래는 자사의 4나노 핀팹 공정을 삼성 파운드리에 쓰기로 했어요. 근데 고객이 원하면 TSMC의 파운드리를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정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는 HBM 쪽에 정말 이제는 사활을 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파운드리 쪽보다는 지금은 이제 메모리 경쟁력 회복에 더 많은 이제 힘을 싣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이제 HBM4가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D램도 기존에 HBM3 같은 경우 8단에서 지금 12단으로 바뀌고 있는데, 아마 HBM4부터 이제 16단까지 돼야 됩니다. 근데 단수가 높아진다고 해서 높이가 높아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높이는 같은데 단수가 많아지려면 웨이퍼 자체도 굉장히 얇게 갈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칩하고 칩을 붙이는 그 사이에 마이크로 펌프의 공간, 거기도 굉장히 적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밴드위스라는 이제 대역폭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입출력 단자를 늘려야 되는데, 기존에는 HBM3까지는 1024개의 입출력 단자인데 HBM4부터는 2048개로 2배가 늘어납니다. 그만큼 이제 공정 기술이 어렵고 제조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HBM4가 되게 중요한 아이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기점에 있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의 어떤 경쟁 우위를 흔들기는 당장 제가 보기에는 1년, 2년 안에는 쉽지 않다. 네, 마이크론이든 삼성전자든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는 SK 하이닉스의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SK 그룹 자체의 어떤 근원적인 한계는 자금력이에요. 지금 HBM 같은 경우는 계속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HBM 캐파가 2023년에는 월 3만 장이었어요. 웨이프 기준으로. 그리고 올해 이게 월 10만 장까지 늘거든요. 그럼 3.3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내년에 사실 HBM 캐파가 월 14만 장까지밖에 안 늘어요. 그러면 40%밖에 안 늘거든요. 그만큼 지금 자금이 타이트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SK 그룹 같은 경우는 SK 온 같은 데서 사실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뭔가 정말 이제 이야기하는 메모리의 파운드리화를 하려면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좋은 회사를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좀 인수합병하면 좋고 그리고 이제 설계 인력도 좋은 사람을 좀 뽑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이제 지금 커스텀 메모리라는 게 지금은 서버 칩 쪽에만 들어가고 있지만 엔비디아 GPU만 들어가고 있지만 이제 ASIC 쪽도 이제 빅테크들이 자체 설계한 칩에도 HBM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는 이제 그런 LPDDR을 적층하는 그런 제품들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투자가 좀 필요한데 자금력에서 조금 이제 아쉽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6만 전자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문제점은 무엇으로 보시고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반도체 쪽이 문제죠.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세트 부문이 있고, 세트 부문은 이제 스마트폰하고 TV, 가전 이런 쪽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품 부문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DS 부문이라고 합니다. DS 부문이 여기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칩을 설계하는 시스템 LSI 쪽이 있고, 그리고 생산하는 파운드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여기 이제 붙어 있죠. 이제 그런 쪽이 있는데, DS 부문이 사실 이번 3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7조 300억이 나왔잖아요.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팔아서. 근데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까지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해도 DS 부문의 영업이익이 3조 8,600억 나왔어요. 거의 지금 더블 스코어 가까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HBM에서 사실 거기서 이제 이익의 어떤 질이 갈렸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삼성은 지금 전통 커머디티 쪽의 비즈니스 구조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마저도 지금 DDR 같은 D램도 지금 사실 잘 만들고 있다고 보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CXMT 같은 중국 회사들이 막 물량전으로 치고 오니까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삼성전자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편인 거죠. 최근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 이제 저가 쪽, 그러니까 레거시라고 하는 DDR4 쪽에서는 이제 중국의 CXMT가 치고 올라오는 거고요. 원래는 여기서도 많은 이익을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DDR4 쪽을 생산하는 이제 공급이 주니까 가격이 많이 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공급 폭탄이 나온 거예요. CXMT에서.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제품은 HBM 쪽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쪽은 또 SK하이닉스한테 뒤처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죠. 어정쩡해진 신세가 된 거고. 그리고 사실 지금 세트 사업도 그렇게 약간 샌드위치 신세라 볼 수 있는 게, 프리미엄 쪽은 애플을 전혀 못 따라가고 있고, 이제 중저가 쪽에서는 이제 중국 이런 로컬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들을 이제 디펜스를 적절히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파운드리에서 TSMC와의 점유율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그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시나요? 원래 이재용 회장이 2019년도인가요? 그때 2030년까지 세계 시스템 반도체 1등 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TSMC가 거의 어느 정도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기술이 뒤처지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근소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TSMC의 시장 점유율이 53% 정도 됐고요. 삼성전자가 한 19%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그래도 해볼 만하다. 좀 더 열심히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5년이 지난 지금 보면요. TSMC가 거의 62% 되고요. 삼성이 10% 초반입니다. 네, 11%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격차가 그만큼 벌어졌고요. 그리고 기술력으로 보면요. 4나노, 3나노,
네, 3나노부터는 거의 앞살입니다. 네, 지금 3나노 쪽은 거의 TSMC가 그냥 다 그냥 전 세계 어떤 3나노 공정 물량을 다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걸 기반으로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죠. 오죽하면 이제 삼성이 가동률이 너무 낮으니까 이제 평택에 있는 7나노 이하의 첨단 그 팹의 스위치까지 꺼버렸죠. 네, 한 30% 정도 지금 캐파 가동률을 줄였습니다. 이게 반도체 라인을 끈다라는 건요, 철강 공장의 고로를 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재가동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삼성전자의 HBM 납품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D램 매출에서 17% 정도가 HBM이에요. 그래서 꽤 물량으로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질이 완전 다르죠. 지금 HBM3 이상급부터 사실 마진율이 되게 좋거든요. 그쪽을 거의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삼성은 이제 HBM2E, 그 2, 예전 구형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중국 쪽에다가 좀 팔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쪽도 이제 미국이 HBM을 중국 쪽에 팔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약간 좀 그런 쪽도 영향이 있죠, 삼성은. 그래서 삼성은 일단은 매출 볼륨은 그래도 SK하이닉스하고 이제 그래도 좀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볼 만한 수준인데, 이거를 보면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 이런 발언을 하였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 멘트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씩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테스트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양산 콜 통과해서 양산합니다, 납품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 계획은 HBM3 8단을 3분기 내 콜 테스트 통과받고 납품하는 거, 그리고 연내에는 12단까지 콜 테스트 받는 게 이제 목표였는데, 지금은 연내 8단 들어가는 게 이제 목표인 것 같고요. 12단은 아마 내년 초에는 들어가야겠죠. 삼성전자가 개발한 PIM 기술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기술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나요? 삼성 같은 경우는 원래 그 프로세스 인 메모리, 그러니까 HBM에다가 연산 기능을, 그 베이스 다이에다가 연산 기능을 넣은 제품을 처음부터 좀 많이 밀었는데요. 그게 이제 고객들이 아직까지 쓸 준비가 좀 안 돼 있었던 거죠, 초창기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이쪽으로 핌까지 이제 뭔가 진출한 상황이고, 그래서 고객이 커스텀해서 요구하면 이제 핌까지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은 그 전에 이제 핌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고객이 요구에 따라서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 있어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걸 이제 쓸 데가 없는 거였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두 회사 다 핌에 대한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막상 시스템에 넣고 돌려봤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TSMC와 손잡는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HBM이라는 거는 결국 커스텀 메모리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다 맞춰줘야 되는데, 삼성은 아직 그런 시스템도 없고 거기를 백업할 수 있는 인력도 아직까지 부족하거든요. 물론 SK하이닉스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여러 고객을 핸들링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없지만, 적어도 엔비디아 같은 중요한 고객들을 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그냥 그 파운드리를 잘하는 TSMC하고 손을 잡고 일단 그 베이스 다이를 쓰겠다라는 거고, 그거는 이제 자기들의 HBM 경쟁력을 위해서 이제 파운드리의 어떤 그런 것들은 이익은 단기적으로 좀 훼손시키더라도 HBM 쪽에 좀 더 힘을 싣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그거는 이제 사실 DS 부문장 중간에 인사로 바뀐 전영현 부회장의 의지가 컸다고 봅니다. 대표님은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많이 추락한 시점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한 거는 작년부터였죠. 왜냐하면 작년에 원래 9월에 HBM 납품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됐고, 연내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됐고, 올해도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사실 삼성이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이거든요. 네, 저는 사실 삼성전자를 18년 동안 봐왔는데, 이렇게 뭔가 그 패스트 팔로우도 못해서 이렇게 막 헤매는 경우는 저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특히나 반도체 쪽에서. 그만큼 지금은 이제 진짜 이제 위기다. 예전에 이야기하는 위기는 그냥 약간 엄살 수준이었는데 지금 진짜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 혁신이 필요하고요. 정말 이제는
뼈를 깎는 혁신이 없으면 진짜 회사가 위험해진다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와 관련한 호재는 없는 건가요? 일단 삼성전자의 호재는요. 일단 연내 HBM 납품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커머디티 쪽,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PC, 특히 AI 스마트폰, AI PC가 좀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수요가 좀 늘어나는 그런 이제 수혜를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뭔가 킬러 어플이 될 만한 수준까지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칩이 ARM 기반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X86 기반의 그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인텔이나 AMD 칩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ARM으로 이렇게 돌리니까 약간 호환이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호환 문제를 빨리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AI PC가 좀 많이 쓰일 수 있고,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좀 쓸만하게 나오면 이제 AI 스마트폰 수요가 늘면서 이제 메모리 채택량이 확 늘어요.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애플 같은 경우는 디램 짠돌이를 하는데 보통 LPDDR을 6GB나 뭐 8GB 정도 쓴다 그러면 이게 온디바이스 AI가 되면 12GB나 16GB 정도까지 써야 되니까 메모리가 확 느는 거죠. 그리고 AI PC 같은 경우도 메모리 채택량이 기존 PC 대비해서 거의 2배 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쪽을 좀 기대할 만하죠. 그러면 내구 소비자 쪽에서 뭔가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 이제 삼성이 좋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일단 메모리 경쟁력 회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전영현 회장이 하는 뭐 혁신이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선은 아니겠지만 차선은 된다. 왜냐하면 지금 역량으로는 뭐 메모리도 잘하고 빅메모리도 잘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잘하고 이건 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삼성이 제일 잘하는 메모리 경쟁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회사 내 시스템 망가져 있잖아요. 인사 시스템도 망가져 있고 지금 일하는 시스템도 다 망가져 있거든요. 이걸 빨리 리빌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이제 연말 인사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연말 인사가 정말 파격적으로 혁신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 회사가 뭔가 변하려고 하는구나. 정말 이제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이제 새롭게 하는 혁신을 하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번 인사도 뭐 작년처럼 그냥 미미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 회사는 변하기는 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보통 12월 초쯤에 인사가 나거든요.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쯤에 나는데 그 인사를 보고 좀 투자 스탠스를 판단하려고 하는 전문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뭐 사실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지나갔죠. 미국 대선이라는 정말 큰 불확실성이 지나갔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제 악재를, 불확실성을 녹여내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도 사실 그 뭐 테크 시장 자체가 녹록진 않지만 이게 산이 높으면요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지금 하반기 내내 시장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그냥 긍정적인 뷰를 갖고요. 오히려 내년에 뭐가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테크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